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4월 2일 날 그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발간한 그 3월 그 마켓 동향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그 혀를 조금 다쳐가지고 말하는데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눌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3월 달 리포트 신규 리스팅 먼저 보면은요. 3월 달에 약 5,792채가 새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는 4,73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늘어났죠.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즈널리티 때문에 3월 달 들어서는 당연히 이제 1월이나 2월 달부터는 신규 매물들이 나오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죠. 그래서 작년 2025년 3월 대비로 봤을 때는 약 10.3%가 줄어든 거로 나오거든요. 6,450에서 5,792니까. 이거는 지금 가뜩이나 시장에 지금 그 인벤토리들이 넘쳐 흘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은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그 신규 리스팅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됐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이제 10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9, 한 5%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1년 전보다는 10년 평균이 더 어떻게 보면 비중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자료인데 10년 평균으로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신규 리스팅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 그러나 아주 많은 건 아니다. 5% 정도니까는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인벤토리,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신규 리스팅만인 거고, 3월 말 현재 시장에 깔려 있는 전체 그 리스팅 총수는 약 14,714채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2월달 리포트에서는 13545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월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늘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즈널러티 때문에 3월 달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리스팅이 늘어나듯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년 2025년 3월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약 1.6%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대비로 보면 더 중요한 이것이 무려 아직 38%가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이 10만 채 정도, 만 채 정도인데 지금 한 14,000, 거의 15,000채 정도가 깔려 있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깔려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다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게 10년 평균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난달 리포트에서는 38%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월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죠. 2월이나 3월이나 10년 평균으로만 놓고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매물들이 지금 너무 많이 깔려 있다. 이것이 이제 시장을 교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총 판매량을 보시면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3월달 한 달 동안에 판매된 총 판매 건수는 2032채예요. 이걸 제가 지난달 리포트에서는 1648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월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이 1648채보다는 조금 더 팔렸죠. 2000채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1월달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107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 3개월 트렌드를 보시면 1100에서 1600에서 2000으로 계속 이제 그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달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 2월 달과 3월 달만 비교를 해보면 무려 이것이 약 23%가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 희망적인 시그널을 볼 수는 있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를 보시면 2025년 3월이랑 2026년 3월을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약 2.8%, 3% 정도가 덜 팔렸다. 2025년 3월에는 한 2091채 정도가 팔렸는데 올해 3월에는 이제 2032채가 팔린 거니까요. 더더구나 10년 평균으로 놓고 보실 때에는 이게 지금 무려 32%가 덜 팔린 거거든요. 2981채 대비해서 2032채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요인이 결국은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암울한 그 전체적인 인프라가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상 말씀드린 것들을 전체를 종합한 지표의 이제 판매 활성 리스팅 비율을 보시면 이것도 좀 고무적이긴 해요. 14.2%입니다. 이거를 지난달 리포트에서는 제가 12.6%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판매 활성 리스팅 비율이 올라가죠. 이거를 제가 1월달 리포트에서는 9.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9.1%에서 12.6%에서 14.2%로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명암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볼 때는 아주 서서히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현상만 놓고 볼 때에는 아직도 인벤터리가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 거고, 실질적인 퍼포먼스도 10년 평균으로 놓고 볼 때에는 무려 30% 정도가 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3월 달에 대한 시장 스냅샷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유형별 판매 실적을 보시면은요, 이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콘도로 나눠 보시면 특이하게도 단독주택이 전년 동월 대비보다 많이 팔렸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번 달 3월 달에 팔린 게 571채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8% 이상이 더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대신에 이제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콘도들은 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지난달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27채, 그 다음에 타운홈이 387채, 그 다음에 콘도가 824채가 2026년 2월 레포트에서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전체적인 숫자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죠? 427에서 571로, 387에서 446채로, 824에서 996채로. 이거는 이제 2월, 3월 전달 대비 숫자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들이 다 올라갔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월로 보면은 단독주택만 올라갔어요. 8.3%나. 그래서 나머지 타운홈이랑 콘도는 다 빠졌습니다. 5.5%, 7.8%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난달에는 타운홈이 더 많이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지난달 레포트에 시도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운홈이 더 팔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는 타운홈이 덜 팔렸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3월달 실적만 놓고 볼 때는 단독주택이 잘 팔렸어요. 그리고 타운홈이나 아파트들은 공이 이제 덜 팔렸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왜 그 주택 유형별로 돌아가면서 어떤 달에는 뭐 단독주택이 더 잘 팔리고, 어떤 달에는 뭐 타운홈이 더 잘 팔리고 하는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는 어떤 시사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거나 이제 좋은 시그널은 단독주택이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께서는 계속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사실은 메이플리지에도 단독주택 리스팅이 하나 있고요. 밴쿠버에도 투베드 콘도 리스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오히려 메이플리지에는 단독주택 그 리스팅 가격도 아주 적정하게 잘 놨고, 단장도 아주 잘해가지고 수요일날 그 리스팅을 띄우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픈하우스 2번을 한 다음에 결국은 멀티 오파를 받았어요. 물론 멀티 오파라고 해봤자 2개였지만 그중에 하나가 지금 그 억셉트가 돼서 현재 지금 조건 해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 오픈하우스도 하루에 5팀 이상씩 오시고 계속 꽤 수요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절감을 했는데, 반면에 콘도는 로케이션도 굉장히 좋고요. 그 역세권 바로 1분 거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쇼잉이나 문의 자체가 뜸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역시 콘도가 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실감을 했는데, 역시 그 협회에서 발간된 레포트랑도 거의 그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단독주택은 상당히 선방을 했고, 아파트, 콘도랑 타운홈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줄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격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평균 가격도 아니고 미디안 가격도 아니고 협회에서 이제 개발한 MLS 홈 프라이스 벤치마킹 인덱스로 일단 선정을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월 말 현재까지 1.8밀리언, 타운홈은 약 1밀리언, 그다음에 아파트 콘도는 약 70만 불 정도가 벤치마킹 프라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지난달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 1.85밀리언, 그 다음에 1.05밀리언, 그 다음에 0.71밀리언 2월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차이가 없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2월달이나 3월달이나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는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가 다운된 금액이고, 타운홈은 5.7%, 그 다음에 아파트 콘도는 약 7.8%가 다운됐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달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요, 8.8%,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6.8%다 다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두 가지 숫자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그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8.8% 다운된 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2026년 2월 현재의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8.8%가 떨어진 건데, 2026년 3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로 했더니 이번에는 8.2%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8.8%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8.2% 떨어지니까 약 0.6% 정도가 하락폭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개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되는 부분들이 약간 감소했다,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신에 타운홈이나 콘도 같은 경우는 5.6%에서 5.7%, 6.8에서 7.8%니까 더 개악이 됐다, 더 나빠졌죠. 떨어지는 폭이 더 증가해서 가파라졌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제 약간 뭐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하우스는 약간 떨어지는 폭이 감소했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폭이 더 증가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은 계속 횡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달 레포트에도 드렸고 지지난달에도 드렸기 때문에 거의 3개월째 가격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횡보한다. 3개월째 가격 횡보. 네, 그래서 3개월째 가격이 횡보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판매 활성 리스팅 비율인데요, SL 레이쇼. 이거는 뭐 데피니션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총 100채의 집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100채 중에서 만약에 50채가 팔렸다 그러면은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채 중에서 10채가 팔렸다 그럼 10%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Sales to Active Ratio에 대한 데피니션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보통 이제 늘 보고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협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이제 12%보다 밑으로 가거나 또는 20%보다 이상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12%보다 밑으로 가면은 바이어 마켓이고 20% 이상이 되면은 셀러 마켓. 그 중간은 이제 균형 시장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15%, 25%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게 협회고요. 이게 이제 저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는 15에서 25% 정도로 봤을 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12에서 20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시장이 지금 14.2%로 올라섰으니까 이게 지난달에는 22.6%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협회 시각으로 볼 때는 균형 시장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균형 시장은 아니고요. 스틸 바이어 마켓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저는 15% 이상이 돼야 이제 균형 시장이라고 보니까는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이걸 주택 유형별로 보시면은 단독주택이 9%에서 11%,
타운홈은 16에서 17.2%, 아파트 콘도는 14에서 15.7%로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특히 타운홈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7%, 15%, 그러니까 다 15%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뭐 협회 시각으로 보든 제 시각으로 보든 나름대로는 균형시장에 일단 도달한 것 같다, 들어선 것 같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아직 11%니까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퍼포먼스 지표인 판매 활성 리스팅 비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타운홈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체를 종합을 해 보면은요, 3월 달에는 이제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약 2.8% 정도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제 이 감소 폭이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2월 달에 제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막 약 9.8%가 감소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개선이 된 거죠. 그것보다는 많이 감소폭이 개선이 됐고, 특히 2026년 2월 대비해서는 무려 23%가 증가했다. 한 달 그 2월하고 3월 그것만 봤을 때에는 1648채에서 2032채로. 그러나 스틸 10년 평균 대비로 볼 때는 판매량이 많이 저조하다. 10년 대비로서는 약 32% 정도가 덜 팔렸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빨간 글씨로 쓴 메시지 부분이 중요한 그 메시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8.3%가 증가했다. 깜짝 놀랐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단독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전환의 신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신규 리스팅도 3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에는 10.3%가 감소했다. 네, 전년 동월 대비로 했을 때 약 10.3%가 줄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나, 그러나 전체 활성 리스팅 수, 전체 인벤토리는 아직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많이 높다. 특히 콘도가 많이 쌓여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매 활성화 비율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3개월 연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리스 같은 분은 멀티 패밀리 세그먼트, 그러니까 타운홈이나 콘도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슬로우하고 느리지만, 단독주택 세그먼트에 대한 부분은 판매량도 증가가 됐고 신규 리스팅 감소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단지 한 가지는 이제 중동 분쟁, 뜻하지 않은 또 보병인 그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고정 모기지 금리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된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그 고정 모기지 이자율 트렌드에 기준금리 선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뱅크 오브 캐나다, 그 중앙은행에서 지방은행들이나 일반 시중은행에게 그 돈을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이제 뭐 물가도 잡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 모기지라는 것은 기준금리 플러스 이제 알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합한 것이 이제 고정 그 모기지 금리가 되는 거고요. 고정 모기지 금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2021년에는 0.25%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집을 많이 사셨었고요. 이러던 것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해서 2023년도에 5%로 올라갑니다. 0.25%인 것이 불과 2년 사이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경기가 또 침체가 되고 하니까 서서히 이제 다운이 돼서 현재로서는 기준금리가 2.25%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상 모기지 고정금리가 3.2%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시사하는 바도 많은 바이어들의 생각이 아직도 금리가 높다, 더 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바이어분들이 많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지금 금리 부분이 이제 또 이 그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렌탈 마켓은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건 짧게 넘어갔는데요. 단지 재밌는 것이 이제 써리 쪽이 지난달에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달에는 14.1% 마이너스, 이 정도가 이제 그 렌트비가 떨어졌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로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일 떨어졌죠. 대신에 다운타운 밴쿠버 쪽 이 13.8%가 떨어졌어요. 1년 전이랑. 그러니까 YOY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year over year, 전년 동월 대비의 영어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9%라고 말씀드렸거든요. 9% 정도 렌트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무려 이제 뭐 한 4% 정도가 이제 더 떨어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다운타운이랑 웨스트 엔드 쪽, 이쪽 지역들이 이제 그 렌트비를 깎아내리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장을 좀 더 추가를 했는데,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펀더멘탈하게, 사실 지금 콘도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많이 풀렸던 그 신규 분양 매물들이 결국 판매가 안 되고 재고로 쌓이면서, 개발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센티브들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기존 그 리세일 콘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렌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라는 어떤 가설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 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는 광역 밴쿠버 쪽의 콘도의 벤치마킹 가격이 74만 불, 프레이저 밸리 쪽의 벤치마킹 가격이 49만 불인데, 이것은 각각 1년 전 대비해서 3.2%, 7.5%가 떨어진 금액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프리세일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신규 분양을 얼마큼 많이 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개발사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안 팔고 키핑해 놓는 물건들도 있어요. 꼭 팔려고 했는데 못 판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범위가 60에서 80%가 이제 흡수 범위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매율인데, 현재 그 프리세일 판매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2025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들이 전부 다 완공 미분양 재고로 남은 거죠. 그것이 이제 2025년 현재 약 2647초가 있고요. 실체가 있고요. 이것은 2022년 대비 약 3배 정도의 숫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전체 총 주택 완공된 숫자가 약 3만 채 정도. 여기에는 이제 팔린 것도 있고 안 팔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물량 자체가 1990년 이후 최고치,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공급이 된 거죠, 시장에.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안 팔리고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밀어내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건 뒷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준금리도 올라갔습니다. 0.25 하던 것이 5%로 확 인상이 됐죠. 그러면서 좀 서서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꽤 높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 구매력에 영향을 줘서 구매력이 감소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는 신규 분양 콘도가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기 위해서 인센티브들도 굉장히 많이 주고 가격도 많이 깎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기존 리세일 콘도 시장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쪽에 이제 경쟁도 심화가 되는 거죠. 또 가격 압박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이게 뭐냐, 굉장히 지금 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규 분양에 보니까 뭐 완전히 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리세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가만히 있어. 그럼 이쪽도 가격을 더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 대기 수요, 대기 심리가 이제 쌓이면서 결국은 양쪽 다 판매량이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에 지금 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기준금리를 2.2%로 유지하고 있지만 5%에서 인하가 됐긴 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그 바이어분들이 더 떨어져야 된다, 아직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자의 수요가 50% 이상이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신규 분양에 대한 그 바이어들은 투자자들이거든요. 실제 들어가 살 바이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 수요자가 50% 급감을 했고요.
이에 동반해서 마찬가지로 임대료 또한 계속 지금 떨어지는 시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이제 인구에 대한 감소입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BC주에서 인구 감소를 기록을 했죠. 이민 정책이라든지 또 유학생 수가 급감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사 쪽도 지금 보시면은 뭐 가격도 굉장히 많이 깎아주고 있고 또 캐시백도 많이 뿌리고 있고 계약금도 옛날에는 15%, 뭐 20% 이랬었는데 지금 5%, 10%대 어떤 그런 신규 분양 매물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뭐 무료 파킹,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원베드라든지 스튜디오는 파킹이 없었는데 그런데 파킹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파킹을 뭐 투베드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 및 중장기 전망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최소한 그 며칠 전에 발간된 이 3월달 보고서 내용만 놓고 볼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3월달의 판매량이 2월달 대비해서 23%나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 SL 레이쇼 부분도 14% 이상이나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판매량도 전년 대비 8%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호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틸 그 근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바이오 마켓이고 바이오의 어떤 협상력이 여전히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레포트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보셔야 된다 이거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신규 물량이 그 프로젝트들이 캔슬이 되고 하다 보면은 2027년 이후에는 결국은 초과 공급이 소진되고 절벽이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짓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BC 부동산 협회 같은 경우에서 보고하는 레포트에 의하면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돼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자꾸 캔슬이 되고 날아가면은 2032년이 되면 가격이 다시 또 27% 정도 폭등할 수도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놔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쇼텀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워닝들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개발사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잘 누리시는 거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신규 분양 시장이랑 재판매 시장을 잘 비교를 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오 부분은 현재로서는 집을 사시기 아주 절호의 기회고 거의 꽃놀이패를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렌트 수익률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2027년 이후에는 장기 공급 부족 사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롱텀 포지션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집을 구매하시는 것으로는 지금이 적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셀러는 지금 프리세일 인센티브나 가격 인하 이런 것들과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바로 마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그 호가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 같이 일하시는 저 같은 리얼터랑 같이 잘 상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핀포인팅을 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넣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팔기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로케이션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프라이스인 것 같아요. 집이 얼마큼 깨끗하냐. 제가 늘 그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듯이 집 단장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정확하게 핀포인팅을 해서 너무 오버프라이스가 안 되게끔 놓으시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판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베스터보다는 실수요다. 엔드 유저 바이어들을 타켓으로 하는 어떤 그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단 뭐 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는 상당히 제 주관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본 레포트는 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